안녕하십니까, 오성철입니다.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5월은 결혼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데일리 초대석에서는 국내 결혼정보업체의 대표주자인 듀오의 김혜정 대표를 모셨습니다. 김혜정 대표를 통해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과 훌륭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바야흐로 봄입니다. 이게 네. 많은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꿈꾸는 시즌이고, 실제 5월이면은 결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바쁘시죠? 네, 무척 바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봄철이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또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또 더 많아지신 것 같고, 예. 또 결혼식 준비를 하시는 분도 더 많이 바빠지신 것 같고요. 네. 네. 아무래도 그 전통적으로는 뭐 중매라는 게 있었지만,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건 사실은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좀 낯선 거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회원 수들도 많이 늘고 있죠. 네.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는 최다 회원 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23,000명 정도 회원 수 남녀 합쳐서요. 합쳐서 예, 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대략 연령대는 뭐 20대 초반도 있을 거고. 물론 많게는 일찍 또. 예, 가입하시는 분 20대 초반도 있지만 예. 주로 많은 연령층이 지금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많이 결혼하시는 그 연령층 주변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후반부터 예. 30대 초반이 가장 많고요. 예. 또 남성분 같은 경우는 30대 초중반이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저희가 초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또 많은 회원, 또 재혼 회원도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예. 어떤 이 70대까지 저희가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 흔히 뭐 중매나 소개팅이나 아니면 뭐 결혼 정보업체가 비슷하지 않냐는 인식이 있는데, 그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결혼 상담소와 결혼 정보회사는 크게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결혼 정보회사는 수익 형태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초기에 네. 활동 초기에 가입비를 내는 그런 수익 체계를 가지고 있고, 네. 결혼 상담소는 회원 가입 시는 아주 극히 미미한 가입비를 받지만 결국은 성혼을 할 때 고액의 성혼 사례비를 받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입원이 결혼 상담소인 경우는 이 성혼을 해야 수입원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을 좀 더 조장하기 위해서 네. 좀 정보를 왜곡시키거나 가장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네. 결혼정보회사는 정확한 회원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성공이란 목적이 하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공을 하시든 하지 않든 네. 성원 사비를 전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게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초혼의 평균 연령이 남자는 31.8세, 여자는 28.9세라고 합니다. 네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있죠. 혹시 그런 부분에서 네. 어떤 이 결혼 정보업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이 늦어지면 결혼정보 업체가 이제 앞으로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네. 그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예. 만약에 지금 현재 모든 미혼 남녀가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당연히 시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지만요. 예. 실제로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분들은 미혼 남녀의 극히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결혼정보회사를 얼마만큼 많이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이용을 하는가, 그 이유를 높인다면 예. 결혼정보회사의 지금 시장은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님이 보시기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결혼 정보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 생각이 한 1%에서 2% 정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그 퍼센티지를 예. 뭐 5% 정도로 또 더 나아가서 10%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면 오히려 결혼정보 이 시장 파이는 훨씬 더 급격히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그 이유가 최근에 들어서 결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어떤 예를 들자면 취업이 힘들어지면 취업 사이트가 활성화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 지금 결혼이 많이 힘들어진 만큼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 결혼정보업체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신이 이제 원하는 배우자 사항들을 많이 알게 할 텐데, 흔히 말하는 그 여성분들 입장에서 가장 그 선호하는 배우자는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일단은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남성의 직업을 굉장히 중시를 중시하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은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더 많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사회가 많이 지금 경제적으로 불안을 겪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사 같은 안정 직업군을 여성분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흔히 예. 그 사자 붙은 직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전문직 뭐 의사, 예. 변호사, 예. 뭐 회계사 같은 예. 그 전문직 선호도가 줄어든 건 아니지만 예.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좀 더 급격한 선호도가 승장세는 공무원 공사 같은 안정직이 좀 더 많아졌다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예. 또 이 변호사나 아니면 회계사 같은 이 공급이 너무 많아진 부분도 좀 예.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라고 한다면 이아니면은 뭐 이렇게 김민장 같이 좀 이렇게 대형 로펌의 예. 변호사를 선호를 한다거나 예. 조금 더 뭔가를 더 갖춘 분들을 찾는 그런 또 의사 같으면 뭐 좀 더 안정적인 과를 찾는다거나 그러니까 자, 그냥 의사이기만 하면 되는 예. 게 아니고 예. 그냥 회계사만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부분을 면면히 따지고 있는 사자 그런 상황인 직업군 것 같습니다. 내에서도 차별화가 그럼요. 생기고 예, 있군요. 그러니까 인기 직업과 예.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예. 좀 더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 남성분들이 원하시는 그 배필 여성 배우자의 조건은 어떤 게 가장 중시되어 있습니까? 남성분 또한 예. 최근에 들어서 여성의 직업을 많이 고려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이렇게 내조자라는 현모양처형의 예. 그런 배우자를 더 많이 선호했다면은 예. 요즘엔 남성분들도 같이 맞벌이 부부를 원하고 그래서 여성의 직업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업군 뭐 직업군을 선호하는 직업군 보면 예. 교사와 공무원이 아. 어떤 해는 교사가 좀 더 앞서고 어떤 해는 공무원이 앞서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남성분들도 여성의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고 하겠죠. 제가 보니까 어쨌든 법적인 네. 휴가라든지 뭐 그렇죠. 이것들이 보장되고 또 정년이 보장돼 보장되는 있고. 예, 그런 예. 안정적인 직업. 네, 그만큼 결국은 남성도 여성도 남도?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안함 이런 예. 거에 많이 예민해 있다고 하겠죠. 예. 혹시 그런 그 물질적인 조건 말고 다른 네. 조건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성인 경우에 예. 과거에는 남성이 안정적인 직업만 갖고 있다면 예. 외모는 용서를 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여성분들도 아. 굉장히 꼼꼼하게 아. 남성의 외모, 어떤 아. 전반적인 분위기 스타일 예. 이런 거를 많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까다로워졌죠. 예. 그러니까 골고루 갖춰야 돼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예. 안정적인 직업에 더하기 그다음에 호감 가는 스타일을 같이 가꾸지 않으면 지금은 결혼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어쨌든 듀오가 결혼정보업체고 일종의 그 매칭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소득별로 아니면 뭐 학벌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적절한 매칭은 어떤 방식으로 시켜주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듀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듀오 매칭 시스템이라는 그런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는데 예. 1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회원 가입 시에 본인이 작성한 이상형의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직업, 뭐 학교, 그다음에 뭐 나이, 종교 뭐 그런 걸 같이 해서 한 160개 정도의 항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1차적으로 회원을 추출을 하고 예. 그러고 나면은 2차는 그 추출된 회원 중에 최적의 배우자를 커플 매니저의 어떤 감각과 노하우를 통해서 2차적인 최종 매칭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뭐 등급별로 예. 점수화돼서 또 같은 등급끼리 매칭을 하지 않냐라는 그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예, 예.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회사가 어떤 점수를 딱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직업 몇 점 이렇게 해서 획일화 조사하는 게 시켜서 아니라. 하기에는 예. 너무도 회원의 욕구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획일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점수화 등급화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오히려 저희는
회원이 이상형이 어느 예. 쪽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가 했더니 그 이상하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선별해낼 수 있도록 엄선해낼 수 있도록 굉장히 소분류를 굉장히 구분을 굉장히 정교하게 해서 예. 적합한 사람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만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격, 성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그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서로 가늠할 수 있도록 질문지가 있어서 예. 어떻게 대답한 거에 대한 정보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예. 자기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만남 이전에 반응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최근엔 그 재혼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재혼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어떤 현황들은 어떤가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 그 아무래도 이 주변에 이혼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재혼의 이 회원 비중도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도 좀 재혼 전문을 좀 따로 듀오 리메디라고 예, 다시 저희가 불리셨죠? 2000년부터 예. 재혼 전담하는 듀오 리메디 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 설립한 당시는 5에서 10% 정도가 재혼 회원이었다고 하면 예. 지금은 25%까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예. 예, 재혼 회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혹시 상황이에요. 재혼자끼리 이렇게 뭐 만나시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재혼 초혼이라든지 뭐 재혼 간의 만남이 제일 많고요. 예. 또 재혼과 초혼 간의 만남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인천광역시에 갔더니 그 소윤길 시장께서 이 항원에 혼자 계신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작업을 네. 지자체에서 하시더라고요. 예. 요즘 항원에 네. 계신 분들도 이런 네. 결혼정보업체를 좀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실버 회원이라고 저희가 네. 얘기를 해서 이제 5, 60대를 이제 부터 더 넘는 네. 예, 그런 회원을 저희가 전담을 하는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급격한 증가라기보다는 예. 일단은 뭐 자제분이 먼저 부모님이 걱정이 홀로 되신 부모님 걱정이 돼서 예. 문의를 하거나 해서 계속 지속적인 그런 회원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 정보업체가 어쨌든 결혼정보업체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반해서 경쟁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결혼정보업체의 시장 상황. 물론 이제 결혼정보회사라는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뭐 800군데, 심지어는 뭐 1000군데가 넘는다고 하고 그렇습니까? 있는데, 난리가고 있군요. 예, 대부분은 영세한, 예. 그러니까 뭐 홀로 사장인 경우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이런만 결혼정보회사이지 과거의 결혼 상담소 수준에 불과한 예.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 적어도 기업의 형태로 법인화되고, 그래도 브랜드를 어느 정도 많이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회사는 한 4-5군데 정도에 불과한데, 그래도 최근에 보면 연예인을 영입을 한다거나 나름 회사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 4-5개 회사의 시장 마케트가 전반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시장 파이가 상황이에요. 커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CF 광고를 작년, 금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치열한 경쟁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예, 그 결혼정보 산업이 외적으로 커지는 반면에 또 질적인 성장도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한 이제 만남 주선에서 벗어나서 뭐 결혼 컨설팅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저희가 작년에 듀오 라이프 컨설팅을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요. 이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이 가족의 탄생에서 그쳐서만은 안 되겠다. 지금 워낙 이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가족의 유지, 가족의 행복한 결혼 생활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부부 전문 상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듀오 라이프 컨설팅을 저희가 작년에 설립을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어떤 뭐
매칭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 쪽에 이제 뭐 계신 분들과의 어떤 매칭시키는 작업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미국의 LA하고 또 뉴욕에 지사가 있어서 미국의 현지 법인 또 뉴욕에도 저희가 전 뉴질랜드에도 저희가 예. 지사가 있는데요. 대상은 재미동포, 그러니까 재외교포를 대상으로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에 계시지만 외국 생활을 결혼을 통해서 외국에 또 결혼 이민을 하고 싶으신 분, 또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민 간의 결혼을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또 결혼을 이렇게 맞이하시고 싶은 그런 분들 간에 활발한 교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재외 교포의 그 호응이라고 할까 이건 상당히 좋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외에 이민 가신 분들 중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 또 예.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결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 네트워크가 많이 없고 예. 또 한인들이 다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남의 기회가 너무 많이 없어서 다들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 결혼정보회사가 또 하나의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뭐 그러니까 해외에 떨어져 있는 한민족끼리의 어떤 결혼 말고 네. 혹시 외국에도 이런 형태의 결혼 정보 업체가 네. 성업 중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본이 예. 한국보다도 10년 정도 먼저 앞서서 예. 결혼정보 사업이 활성화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랑 거의 상황이 비슷하게 몇 개의 회사가 독주를 하고 있고 대부분은 또 아주 작은 영세한 그런 형태로 수천 개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싱가포르가 한동안 정부의 차원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좀 특이하죠. 거기에 워낙 또 인구가 또 적다 보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발벗고 나섰는데 정부가 운영하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최근 한 4, 5년 전부터 미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문화적 정세에서는 결혼 정보 업체가 좀 태동하기가 쉽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양권은 결혼정보회사가 운영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미국인 경우에는 매치닷컴이나 이하모니 같은 온라인 결혼정보회사가 성업 중이죠. 그랬었는데 한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온라인 결혼정보회사의 식상한, 그러니까 쉽게 만나지만 또 쉽게 헤어지는데 별 부담이 없던 그런 분들의 새로운 리드가 좀 더 결혼에 신중하고 좀 더 커플 매니저 같은 좀 더 이렇게 전문가가 정말 나만을 위한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리드가 생기면서 미국에도 결혼정보회사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의 형태와 거의 비슷한 커플 매니저가 한 50명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1대1 면담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미팅 진행을 직접 해주는 그런 커플 매니저를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법인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도 지금 커플 매니저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 이 결혼정보회사가 활성화되는데 이미 매출 규모가 500억을 넘고 지사가 50개가 넘는 회사도 최근에 성업 중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의 그 선입관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상을 막론하고 결혼정보회사가 이제는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혹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는 중국을 좀 겨냥을 아무래도 가장 하자. 큰 시장이니까.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저희가 중국 시장을 계속 이렇게 좀 타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결혼정보 업종은 외국 법인이 어떤 형태로도 진입을 할 수 없게 막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혼정보회사로서의 진입은 1차적으로는 지금 막혀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가면 또 개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다리면서 오히려 저희는 지금 중국 시장에 그 웨딩 컨설팅 사업을 먼저 론칭을 하자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딩 컨설팅 쪽은 문화가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듀오가 출발하고 그 뒤에 듀오 매드가 따라왔지만 중국의 진출은 듀오 매드의 시장을 먼저 앞세워서 진입을 하면서 듀오의 브랜드를 먼저 알리면서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오픈한 기회가 되면 그때 도리어 좀 반대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 커플 매니저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혹시 인상에 남는 커플들이 있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성혼시킨 커플이었는데요. 물론 제가 회원 관리를 많이 한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커플 내에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일을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할 때였는데 예. 한 중견 기업의 회장님 사모님이 오셔서 예. 자신의 아들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예. 근데 아들이 이제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예. 너무 주변에 친구가 없고 또 주변 소개도 별로 안 들어온다. 예. 예, 그리고 또 대기업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이성 교제할 이 기회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러다 결혼 적령기 놓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고민을 하셔서 또 그 남성분의 이상형은 본인이 또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좀 같이 외국 경험이 있는 예. 또 대화가 통하는 분 이제 그런 이상형을 제가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남성과 대화도 잘 통하면서 집안 간의 어떤 조화도도 있는 그런 여성분을 한 몇 분을 소개를 했는데 마지막 여성분이랑 굉장히 좋은 반응을 서로가 보이셔서 그 바쁜 와중에도 이제 교제 끝에 결혼을 하셨는데 예. 결혼식장에 제가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회장님 사모님께서 혼주죠. 예. 다른 분들하고는 이렇게 이제 우아하게 이렇게 악수를 하시다가 저를 보고는 예. 갑자기 이제 양팔을 부둥켜서 껴안고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손을 풀어주신 거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제 기대 이상으로 많이 고마워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게 또 우리의 어떤 일의 보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죠. 다소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결혼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인생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결혼을 하지 않는 삶은 반쪽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 간의 차이를 서로 알아가고 예. 또 이해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더 한층 성숙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을 낳고 예. 조건 없는 한없는 사랑도 해보고 예. 또 이제 키워보면서 그런 어떤 인생의 감동을 좀 느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죠. 저 자신 저에게도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이라면 저의 아들을 처음 안을 때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삶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의 반은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 사장님의 미래의 꿈과 희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얼마 전에 성주 인터내셔널의 그 김성주 사장 예. 회장님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 당신의 꿈을 이웃과 함께하면서 좀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저도 이제 아들이 아직 사춘기 중이라 많이 손이 가고 관심도 가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는 나와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장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힘드셨죠?